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는 8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세계대 휴양지 하와이 마우이 섬이 허리케인이 키운 대형 산불로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이 불을 피해 바다로 뛰어들기까지 한 가운데 현재 55명이 숨지고 관광객들은 공항에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연방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산불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하와이를 재난지역으로 승인하고 복구를 돕기 위한 연방 차원의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마우이에서 탈출한 LA 주민들은 현재 마우이는 지옥과 같다며 긴박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외식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외식비를 줄이기 위해 주민들이 노력하는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재외동포청 이기철 초대 총장의 동포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차세대 한인들의 정체성을 고용하는 것이 재외동포청의 역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LA 주요 한인단체들이 LA시 지역구를 최소 23개로 늘리는 안건을 갖고 LA시를 방문해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LA경찰국이 이번 주말 한인타운 인근 등 곳곳에서 음주와 마리화나 같은 약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살로 생을 마감한 미국인이 5만 명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살자 절반 이상은 총기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 교도소에 수감됐던 미국인들의 석방과 연계해 한국에 묶여있는 이란의 동결 자금을 풀어주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훔친 가상화폐 규모가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유엔 전문가 패널이 추정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탄약 수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에 우크라이나 지원 및 재난 대응 등을 위해 4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세계무역기구 규칙 위반 사항들을 정리한 8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산업 공급망 교란자라고 비난했고 미국의 첨단 산업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새만금 간척지에서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폭염 대책과 시설 부족 등으로 대회 기간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대의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김은경 혁신위의 혁신안을 두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 후폭풍이 거셉니다. 44일 만에 복귀한 LA 다저스의 클레이튼 커쇼가 어제 콜로라도 로키즈와의 경기에서 5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팀은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유럽 축구 시즌이 시작되면서 올 시즌 토트넘의 손흥민은 단짝이었던 해리 케인 없이 홀로 서기를 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4.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8월 11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하와이 소식 먼저 1부 모닝뉴스 1부 때와 마찬가지로 2부 때도 하와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세계적 휴양지 마우이 섬 가보신 분들 많으시죠? 마우이 섬이 허리케인이 키운 대형 산불로 지금 잿더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을 피해 바다로 뛰어들기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적어도 55명이 숨지고 관광객들 수천 명의 공항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에 대형 산불이 덮쳤습니다. 허리케인이 키운 산불이 주요 관광지 라하이나 지역까지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All line is burnt to crisp, and it's like an apocalypse. 수천 명이 자택 등지에서 필사히 탈출을 했고 일부는 바닷가에 뛰어들기까지 했습니다. 마우이 섬의 형형색색이던 지붕이 산불이 덮치면서 일제히 잿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십 명이 숨졌는데 수색이 진행 중이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여행객 등 관광객 수천 명이 공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It's just scary to see a big wildfire just kind of coming your way, and it's not something I ever experienced before. 호놀룰루 총영사관은 마우이 섬에 거주하는 교민 500여 명과 우리 관광객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인 피해 접수가 된 상황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저희 호놀룰루 직원 2명이 오늘 첫 비행기로 가장 빠른 비행기편을 지금 마우이 현지에 도착을 해서 또 추가로 지금 상황 파악을 하고 있어서 비상사태가 선포된 마우이 섬의 전기와 통신망이 모두 끊겨 정확한 피해를 파악하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수입니다. 이번 하와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5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희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전문가들은 이번 하와이 산불의 참사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19세기 초 하와이 왕국의 수도였던 마우이 섬 라하이나는 도시의 80%가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곳곳의 문화재도 미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됐다는 반얀트리 나무도 수치로 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하와이 산불의 원인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과 강풍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2주 사이 하와이 지역에는 갑자기 가뭄이 심해졌습니다. Between August 1 and August 8, you can see abnormally dry conditions propagating very quickly within the area. 허리케인 도라는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하와이의 최고 시속 130킬로미터에 달하는 강풍을 일으켰습니다. Climate change is here and it's affecting the islands. And I think that's what we're seeing with this fire. 미국 언론들은 이번 하와이 산불이 2018년 85명의 사망자를 낸 캘리포니아 산불에 이어 두 번째로 인명피해가 큰 산불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와이를 재난지역으로 승인하고 연방 차원의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마우이에서 휴가를 즐기던 관광객들의 대피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천 명이 마우이 공항에서 귀가를 위해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우이에는 항공편 몇 편이 어제 가장 처음 LAX에 도착을 했습니다. 더 많은 특별 비행편이 일단 마우이에서 LA로 올 예정입니다. LA에 도착한 관광객들은 마우이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도, 전기도, 음식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 여행객들은 마우이를 떠나기 위해서 공항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매우 혼잡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브렌트우드에 거주하는 샘 로이드는 한 방송국과 인터뷰에서 끔찍했다라며 마우이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끔찍한 바람과 나무들이 차들을 부수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도초에 소방차들이 깔려있다라고 말하고 고속도로까지 나오는 것도 힘들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벤츄라에 거주하는 커트 리버 씨는 그 불은 정말 파괴적이었다. 내가 상상하던 바다는 거기에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매일 마우이를 출발하는 특별편을 만드는 등 항공사들이 특별편을 편송해 마우이에서 탈출하는 관광객과 주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사도 현재 마우이로 파견돼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마우이의 보트를 정박한 주민들도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배편들도 관광객과 주민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LA 소방대원들이 마우이 산불 진화 작업 지원을 위해 오늘 LAX를 통해 출발합니다. 산불이 휩쓴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주민들의 대피가 지연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AP통신에 따르면 하와이 재난관리청 대변인은 산불이 처음 발생한 지난 8일 마우이의 경보시야 사이렌이 발동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입니다. 휴대폰과 TV, 라디오 등을 통한 경보가 발송되기는 했지만 이 전력이나 인터넷이 끊기기 전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인 것입니다. 하와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5개 경보 시스템을 자랑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경보 누락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하와이 전역에는 주민들에게 자연재해나 기타 위협을 알리기 위한 약 400여 개의 사이렌이 갖춰져 있어서 통합적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돼 온 바 있습니다. 한편 AP통신은 마우이가 현재 소방대원 부족으로 진화 작업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원한 한 모금으로 여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음료 프로즌 하와이안 펀치를 상쾌하게 맛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8월 11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현재 남가주 지역 구름 덮인 하늘로 시작하고 있지만 점차 거치면서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아지지만 아직은 예년 기온을 밑돕니다. 다행히 한동안 높게 유지됐던 습도는 떨어져서 오늘은 보다 맑고 쾌적한 날씨 볼 수 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모레 일요일까지도 이번 주말에는 오늘과 비슷한 날씨 패턴 반복되겠고 낮 기온도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중반부터는 낮 기온이 평년 기온을 웃돌기 시작해 또 한 차례 불볕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0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1도, 68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5도, 64도, 해안 지역은 73도, 65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태풍의 영향권에서는 벗어났지만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3도, 낮 최고 기온은 8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시원한 한 모금으로 여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음료 프로즌 하와이안 펀치를 상쾌하게 맛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로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요 한인단체들이 LA시 지역구를 최소 23개로 늘리는 안건을 갖고 어제 LA시를 방문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10일 LA시의회에서 개최된 LA시정부개혁위원회와의 미팅에서는 타운 주요 한인단체들과 다양한 커뮤니티 단체가 참여해 독립적 선거구 제조정과 LA시 지역구를 늘리기 위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미팅에 유니스송 한미연합회 대표,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스티브강 대외협력 디렉터, 제임스한 LA 한인회장, 한인정조 아시안 정의진흥협회 LA 지부 대표, 그리고 키와 한인타운 노동연대 알렉산드라 서 소장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미팅에서 주요 한인 단체장들은 현재 15개의 지역구로 구성된 LA시를 최소 23개로 지역구를 늘리는 안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립적인 선거구 제조정은 어느 정도 확정적인 상황이지만 지역구를 늘리는 안건은 현역 LA 시의원들의 재임 기간과 선거까지 연관된 문제이다 보니 아직까지도 깊은 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 지역구를 구체적으로 몇 개까지 늘릴지와 지역구가 늘어나는 시기에 대한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스티브강 대외협력 디렉터는 한인단체들은 2026년에 지역구가 늘어나는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해당 안건이 다음 인구 센서스 조사에서 이뤄지는 것을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만약에 시의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내년에 있을 3월 또는 11월 선거에서 최종 유권자들의 표결에 붙여져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 시행 날짜 2026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 센서스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유니스송 한미연합회 대표는 만일 2026년에 지역구가 늘어나서 다시 시의원 선거가 진행되더라도 한인타운은 단일화되어 하나의 지역구로서 자리를 잡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한인 커뮤니티가 단일화되는 게 최우선이고요. 여기 지금 카운슬 익스펜션이 아무리 커져도 한인타운을 그거를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리안 커뮤니티는 항상 거기 안에 센터이 돼야 된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한 LA 한인회장은 타 커뮤니티에서도 지역구를 늘리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적게 시의원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을 지금 LA에 지금 400만 명이 넘게 사는데 에버리지로 한 25만 명이 한 시의원이 우리 서비스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직까지는 좀 미비했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독립적인 선거구와 LA시 지역구를 늘리는 안건은 향후 수개월간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되면 LA시 의회로 넘어가게 되고 빠르면 내년 3월 선거에서 주민 발의안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지역 호텔업계 종사자들의 파업이 어제로 40일째를 맞은 가운데 이들의 최저임금을 2배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다음 주 회의에서 객실 60개 이상의 호텔과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매직 마운틴 같은 놀이공원을 세라는 노동자들의 최저 시급을 현재 $16 90센트에서 $25로 즉각 올리는 방안을 정식 논의하게 됩니다. 동시에 올림픽이 개최되는 2028년도에는 최저 시급을 $30까지 올리는 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자 호텔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호텔업계의 반발 속에 이 해당안이 통과된다면 인근 중소도시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LA시의회가 식당 주류 판매 허용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LA시의회는 식당 주류 영업 프로그램 확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이 조례안 승인에 따라 LA 다운타운과 노스이스트 LA 지역 식당은 주류 조건부 판매 허가 신청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 신청 비용이 기존의 $15,000와 비교해 66%가 저렴한 $5,910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외식 비용이 미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가주는 2주일 동안 1인당 외식비로 $140 29센트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하와이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액수입니다. 연방농무부에 따르면 올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외식비는 1년 전과 비교해서 8%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식비가 올라 전국 식당에서도 소비자들이 외식 횟수를 줄이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2월 이래 오픈 테이블을 통한 전국 식당의 예약률을 보면 가주의 경우 5%가 줄었는데 이 감소폭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입니다. 콜로라도와 아리조나, 위스콘신주도 식당의 재료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용 인상으로 외식 비용이 큰 폭 줄어든 주로 나타났습니다. 2주간의 외식 비용을 살펴봤을 때 외식 비용이 가장 낮은 주는 버몬트와 메인, 와이오밍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식 대신 집에서 직접 요리해 식사한다고 해도 그로소리 비용 인상으로 전년보다 4.7%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무부에 따르면 연말까지 식재료 비용은 5.8%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치솟는 렌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주에서 소비자들은 식재료 인상의 여파의 체감폭이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구 센서스국에 따르면 가주민 중에 87%가 그로서리나 각종 소비 제품, 서비스가 올랐다고 답했고 응답자 82%는 물가가 앞으로 6개월 내에 더 오를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답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요새 자동차 수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리뿐만이 아니라 엔진오일 갈고 여러 가지 자동차 관련돼서 할 일은 많죠. 부담이 크죠. 정비소 다녀오시는 분들이 가스비도 저렇게 올랐는데 안 오르기를 기대한 게 내가 잘못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자동차 수리비가 팬데믹 전후로 30%가 넘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흔한 엔진 오일 교환을 비롯해서 트랜스미션 오일, 쿨런트, 전구, 주요 서비스 항목들의 가격이 대부분 20% 전후대 인상률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내수차, 수입차, 유럽차 인상폭이 최대, 조금씩 다르지만 35%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이렇게 수리비가 오른 이유 당연하죠. 공급망 이슈가 여전히 지속되면서 부품값이 인상된 데다가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타이어 로테이션이나 펑크 수리는 여전히 예전 가격을 그대로 받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 정비하시는 분들 타이어 로테이션이나 펑크 수리 무료로 해주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에어컨 냉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현재 가격이 급등한 상태입니다.
저소득층 시니어들을 위해서 약 처방 대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 음식 처방 프로그램이 시니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온라인 매체인 캘매터스는 가주보건당국이 메디칼 수혜자들 가운데 심장질환이나 비만, 당뇨,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음식 처방을 해주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음식 처방 프로그램은 처방약을 써주는 것처럼 환자에게 필요한 야채, 과일, 또 식품 종류, 섭취량까지 처방해주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가주 메디칼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일부 자선가들도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식 처방 프로그램에 등록된 환자는 푸드뱅크에서 2주마다 최대 12주까지 과일, 야채, 닭가슴살, 퀴노아 그리고 다른 영양가 있는 음식들로 가득한 상자를 집으로 무료 배달받고 있습니다. 푸드뱅크가 이들 재료를 이용한 요리 방법까지 가르쳐서 환자의 식생활 개선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크라멘토에서만 14개 사이트에서 약 6,500명의 시니어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리버사이드와 샌디에고 같은 각 카운티에서도 관련 프로그램을 조금씩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고용시장이 신규 일자리가 증가하고 신규 실업 신청이 감소하는 등 일단 남가주는 전반적인 개선 트렌드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관광업과 공공부문이 회복되면서 고용 증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고용개발국 EDD는 2020년 4월부터 경제 회복세가 시작된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318만여 개의 일자리가 늘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체 실업률은 4.6%를 기록해 최종치인 4.5% 비해서 0.1%포인트 소폭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EDD는 또 지난 6월 11개 주요 업종 중 6개 업종에서 일자리가 전달 대비 늘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의 실업률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의 팝스타로 꼽히는 여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전 세계를 순회하는 공연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LA 지역에서 6일 연속 공연을 마치고 멕시코와 유럽으로 이동한 테일러 스위프트는 LA 지역 경제에 수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공연을 통해 만들어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지난 엿새 동안 계속 열렸던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을 통해서 경제 효과가 간접적인 부분까지 합칠 경우 약 3억 2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한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이번에 창출된 수익은 세수, LA 관광업계, 로컬 비즈니스, 거주자 등에게 돌아갔고 약 3,300여 개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LA 지역의 호텔 숙박업계는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으로 8월 초 예약률이 폭등하면서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경찰국이 이번 주말에도 한인타운 등 곳곳에서 음주운전, 마리화나 운전, 약물운전, 이 DUI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곳곳에서 체크포인트 설치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순찰이 강화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12일 토요일 자정까지 곳곳에서 체크포인트가 설치된다라고 지금 LA 램파트 경찰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체크포인트를 제가 지금 찾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렐 캐년 블루버드와 랜델 스트리트 교차점, 그리고 워싱턴 블루버드와 예일 에비뉴 교차점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해 단속한다고 그러는데 LA 지역은 아닙니다. 램파트 경찰서 관할 지역입니다. 사우스 LA 지역에도 체크포인트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LA 다저스가 1972년부터 등번호 은퇴식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11개 번호가 영구 결번 처리됐습니다. 이 가운데 1978년 10월 10일 은퇴한 짐 길리엄 19번 외에 나머지 10개 등번호는 모두 명예의 전당 가입자들의 것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2년에는 길 호지스 등번호 14번이 영구 결번 처리됐습니다. 한편 페르난도 발렌주엘라는 LA 다저스 역사상 12번째이자 명예의 전당에 들지 못한 선수로는 두 번째 영구 결번자가 됩니다. 스탠 커스텐 CEO는 그동안 LA 다저스 팬들로부터 받은 페르난도 발렌주엘라 등번호 34 영구 결번 요청이 엄청났다면서 자신이 받았던 가장 많은 질문이 단연 발렌주엘라 등번호 은퇴였다고 말했습니다.
선수 한 명이 수많은 야구 팬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발렌주엘라가 최고였다는 것이 현재 CEO의 설명입니다. 스탠 커스텐 CEO는 갑작스런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더 빨리 페르난도 발렌주엘라 영구 결변식이 열릴 수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LA 시의회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LA시청에서 이 영구 결변 데이에 선포를 합니다. 페르난도 발렌주엘라 LA 지역 사회에 끼친 영향을 기려서 바로 오늘을 페르난도 발렌주엘라의 날로 기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이 항공권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한도를 운임의 최대 20%에서 30%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권 운임의 일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캐시앤마일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마일리지 한도 확대에 따라 대한항공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항공권 구매 시 마일리지를 최소 500마일부터 운임의 30%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 저녁 한인타운 용수산에서 이기철 재외동포 초대 총장의 동포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LA 한인회와 LA 한인상공회의소를 비롯해서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주재의 주요 한인 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기철 재외동포 청장은 재외동포 청장으로 차세대 한인들의 정체성을 고양하는 것이 동포청의 역할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가 LA 남가주에 사시는 동포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천당에 가까운 모든 것이 환경이 좋은 LA 남가주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문턱 낮고 소통하는 그때 당시는 총영사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거를 재외동포청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손톱 밑가시를 빼드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재외동포청, 무엇보다도 조국이 옆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재외동포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철 총장은 LA 총영사를 역임했던 인물로서 LA 한인사회와도 인연이 깊어 이기철 재외동포 총장의 LA 방문에 한인사회에 대해도 큰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전화나 이메일을 활용해 돈을 뜯어내는 소위 스캠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난해 스캠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스캠 범죄 방식이 정교해지면서 젊은 세대들이 스캠 사기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는 반면 금전적 피해는 시니어를 포함한 고령층이 더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스캠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면서 사기를 당한 미국인들의 금전적 피해액이 88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과 비교해 무려 30%나 급등한 피해 규모입니다.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스캠 사기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투자 사기로 피해액이 3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배나 늘어났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소폭 올랐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7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가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0.8%로 다소 올랐습니다. 두 달 연속 그래도 1%선 아래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2% 오르면서 상승률이 전월보다 0.2%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 6월 물가 상승률 둔화폭이 워낙 컸던 점을 고려할 때 물가 상승률 내림세가 오름세로 반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노동부 집계 결과 7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상승했습니다. 전문가 전망치인 3.3%를 소폭 밑도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6월의 상승률 3.0%보다는 조금 높아졌습니다. 5월 4.0%에서 6월 3.0%로 크게 둔화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6월 물가 상승률 둔화폭이 워낙 컸던 점을 고려하면 둔화세가 상승세로 반전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물가 상승률 둔화세 지속은 전월 대비 상승률과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지표에서도
확인됩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한 달 전인 6월보다 0.2% 상승해 6월의 상승률과 동일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 상승했습니다. 6월에 4.8%보다 낮아 물가 상승률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전월 대비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6월과 같은 0.2%를 나타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지표입니다. Just yet, but I think today's print suggests that the trend of moderating inflation is continuing, and that takes some of the pressure off of the Fed ahead of the September FOMC meeting. 물가 상승률 둔화세가 이어지면서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지난해 자살로 생을 마감한 미국인이 5만 명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살자의 절반 이상은 총기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해 미국인 자살자 수가 49,44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해에 48,183명과 비교해 2.6%가 늘어난 것입니다. 10만 명당 14.9명에 달합니다. CDC는 지난해 미국인 자살자 절반 이상이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총기가 미국인의 자살률을 끌어올린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미국 자살자를 연령대로 봤을 때 65세 이상 고령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10대 자살자는 같은 기간 8.4% 줄어들어 대조를 이뤘습니다. 하비에르 바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인 10명 중 9명은 정신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믿는다며 이번 CDC 통계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란 내 미국인 수감자를 석방하는 대가로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 해제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이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미국인 5명이 가택연금으로 풀려난 배경에 양국 정부의 동결 자금 해제 합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YTN입니다. 수감자가 빼곡히 들어찬 좁은 공간에 밤낮 없이 불을 켜놓은 감방. 가혹행위가 빈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감자도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란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에빈 교도소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여기에 갇힌 이란계 미국인 수감자들이 최근 가택연금으로 풀려났다고 보도했습니다. 2015년 간첩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은 시아마크 나마지 등 3명과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2명 등 모두 5명입니다. 이란 정부는 최근 미국과 죄수 교환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내 미국인 수감자 5명과 미국에 수감된 이란인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 묶인 이란 동결 자금도 풀어주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지난 2010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개설해 석유 수출 대금 8조 원을 쌓아놓은 계좌를 미국이 2019년 제재를 복원하면서 동결시켰는데 이 돈을 미국인 석방 대가로 돌려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8조 원짜리 계좌는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 중 최대 규모입니다. 신문은 다만 동결 자산을 카타르 중앙은행 계좌에 입금시킨 뒤 의약품과 식량 같은 인도주의 목적으로만 쓸 수 있도록 카타르 정부에 통제를 맡기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성명을 내고 미국인을 가택연금으로 전환한 건 고무적이지만 애초에 구금되지 말았어야 했다며 최종 석방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묶인 돈 8조 원을 돌려달라는 이란 정부의 오랜 요구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한국과 이란 정부 간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대중국 첨단산업 투자 제한 조치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미국의 세계무역기구 WTO 규칙 위반 사항들을 정리한 85쪽짜리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글로벌 산업 공급망 교란자라고 비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중국판과 영문판으로 각각 발표한 미국의 WTO 의무 이행 상황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과 자동차, 반도체, 청정에너지, 핵심 광물 등 분야의 산업보조금과 농업보조금, 지식재산권 침해와 수출 통제, 경제 제재 사례 등을 소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투자 제한 조치 직후
외교부와 상무부를 통해 미국이 시장경제 원칙을 위배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데 이어 보고서까지 공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 것입니다. 중국이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의 차기 총통 후보인 라이칭더 부총통의 미국 경유 파라과이 방문에 맞춰서 동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예고했습니다. 중국 해사국은 항행 안전정보를 통해서 12일 정오부터 14일 오후 4시까지 동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4월 차이잉원 총통이 중앙아메리카를 방문하며 경유지인 LA에서 케빈 마카시 하원의장 등을 만난 것을 계기로 해서 사흘간 대만을 사방으로 포위하는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였고, 이에 앞서서 지난해 8월에는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문제 삼아 대만을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위협 수위를 높인 바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훔친 가상화폐 규모가 한화로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UN 전문가 패널이 추정했습니다. 또 북한의 탄약 수출 의혹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북한 해커들의 지난해 사이버 절도 규모는 17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2천억 원으로 기존 기록을 깬 것으로 추정된다. 로이터 통신은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해커들은 국제적으로 가상화폐와 다른 금융거래 수단을 겨냥한 공격에 계속 성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 정찰총국의 해커들이 자금과 정보를 빼내기 위해 갈수록 더 정교한 사이버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외국의 가상화폐, 국방, 에너지, 보건 분야 회사들이 표적이 됐다며 북한이 국제금융 시스템에 계속 접근해 불법적 금융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올해도 핵무기 개발과 핵분열 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며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차단하려는 UN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불법적으로 석탄을 계속 수출하고 있으며 정유 제품들을 북한에 수입하려고 선박을 통한 다양한 제재 회피 수단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제재를 위반하고 새로 선박 14척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대부분의 국경을 여전히 폐쇄했지만 철도 교통 재개로 무역 규모가 늘었다며 북한의 불법적 사치품 수입을 계속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군 통신 장비와 탄약을 수출한다는 의혹과 다른 UN 회원국에 무기와 기타 군사적 지원을 거래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다저스와 콜로라도 로키즈 간의 경기에 클레이튼 커쇼가 선발로 등판을 했습니다. 커쇼 부상 이후 44일 만입니다. 전반기 거의 마지막 때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후반기 이제 들어와서 부상 복귀전을 치른 것입니다. 5이닝 동안 67개 공을 던졌고요. 3안타 1실점 하고서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5회 1실점하고 1대0 뒤진 상태로 교체됐는데, LA 다저스가 7회와 8회 각각 한 점씩을 냈는데, 또 공교롭게도 7회 동점은 맥시먼스, 그리고 8회 역전도 맥시먼스가 2타점을 올리면서 커쇼의 패전 투수 멍해를 지워줬습니다. 어제 다저스는 콜로라도를 2대1로 꺾었는데, 콜로라도 마이애미 이렇게 경기가 쭉 이어져 있거든요. 승수차 쌓아야 하는 아주 그런 찬스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비롯한 유럽 축구 시즌이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죠. 올 시즌의 손흥민은 단짝인 해리 케인 없이 홀로 서기를 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프리시즌 경기에서 마지막인 듯 손흥민과 뜨겁게 포옹하고 한참 경기장을 바라본 해리 케인. 작별 인사였을까? 영국 BBC는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이 케인 이적에 합의해 오늘 케인이 메디컬 테스트를 받으러 독일로 건너간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8시즌 동안 리그에서 47골을 합작하며 최고의 콤비로 평가받은 손흥민, 케인 듀오의 동행도 끝이 보입니다.
이적이 확정되면 김민재가 케인의 새 한국인 동료가 됩니다. 케인의 이적은 토트넘에는 악재지만 손흥민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옵타는 케인이 떠나면 책임이 더 커질 것이라며 손흥민을 득점왕 후보군 11명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또 잉글랜드 축구 전설 마이클 오원은 손흥민이 좋은 시즌을 보낼 것이라고 전망하며 최고의 모습으로 돌아갈지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주장인 골키퍼 요리스도 이적이 유력한 가운데 차기 주장에 손흥민도 거론됩니다. 모레 브렌트퍼드와 개막전을 앞둔 손흥민은 자신감 넘치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올 시즌 많은 팬분들이 분명히 기대를 더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우승을 드리기 위해서 또 그거의 행복함을 느끼기 위해서 제가 정말 많은 책임감을 갖고 파리 생제르맹 이적생 이강인도 모레 로리앙과 프랑스 리그 데뷔전을 치르고 김민재는 라이프치히와 독일 슈퍼컵에서 첫 공식 경기 무대에 섭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지금 PGA 투어는 벌써 플레이오프, 페덱스컵 플레이오프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1차전 1라운드 지금 경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벌써 2라운드째죠. 페덱스 세인트 주드 챔피언십입니다. 지금 현재 조던 스피스가 선두, 그리고 탐 킴 선수가 6언더파 단독 2위로 지금 1라운드를 마친 상태입니다. 좀 선수들 기대되죠? 네. 플레이오프 일단 뭐 다 잘 아시듯이 살아남아서 4차전까지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LPGA 투어도 오늘 AIG 요먼스 오픈 메이저 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알리 유윙이 10언더파 단독 선두인데 2위 그룹이 엔젤 리 5언더파 그룹이에요. 그래서 알리 유윙이 10언더파 2위 그룹과 5타 차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FIFA 여자 월드컵 8강전에서 돌풍의 팀인 일본이 스웨덴의 발목이 잡혀서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KBS입니다. 일본은 경기 초반 스웨덴의 높고 강한 힘 앞에 쩔쩔맸습니다. 몸싸움에서 계속 밀렸습니다. 일본은 전반 32분 운전 상황에서 일레스테트에게 이번 대회 처음으로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후반 3분 코너킥 상황에선 공이 후카의 팔에 스치며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한 골을 더 내줘 2대0으로 끌려갔습니다. 일본은 후반 31분 페널티킥을 얻어냈지만 골대를 강하게 때리고 말았습니다. 패심의 프리킥은 골대와 골키퍼 머리, 다시 골대를 맞추는 등 부두는 계속됐습니다. 일본은 후반 43분 뒤늦게 만회골을 터뜨렸지만 결국 2대1로 졌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우승에 도전했던 일본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한참 동안 아쉬움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조별 예선에서 일본에 4대0 대패를 당했던 스페인은 네덜란드를 꺾고 4강에 올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연장 접전 끝에 파라유엘로가 2대1 승리를 이끄는 짜릿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2023년 8월 11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날씨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외출하기 좋은 날씨가 될 것 같죠?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널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 액으로 톡 쏘는 맛의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널드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